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아니지, 크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이제 모터사이클 채널 크잼TV를 개설하고서 처음 직접 찍어서 만드는 콘텐츠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2022년 처음 시즌 오픈 투어를 나왔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웨이크업 투어를 나왔고요. 모토이슈 이민우 조건희 기자와 그리고 더 로드쇼 김종원 기자님이랑 저까지 4명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용인 고기리에 있는 백야드 빌더고요. 할리데이비슨 차주라면은 이미 다들 기대하고 기다리셨을 것 같긴 한데, 웨이크업 투어가 2월달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2월 18일인데 온도가 제법 그래도 오른 틈을 이용해서 얼른 나와봤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웨이크업 투어가 이미 202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로 3번째 3회째를 맞는 건데, 올해는 또 핀이 하늘색이네요. 여기서 이제 음료수를 시켜 드시면 이걸 줍니다. 할리데이비슨 차 주시면. (2020년엔) 까만색, 그리고 2021년 작년엔 노란색, 올해는 하늘색이고, 이 핀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이벤트도 30% 의류 및 부품 할인권도 주고, 또 뭐 이벤트도 응모할 수 있으니까 경품도 받을 수 있고, 다들 겨우내 기다리면서 오토바이 다시 타는 것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스포스터 S부터 옆에 있는 소프트힐 슬림, 그리고 로우라이더 S,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까지 제 채널에서는 다 보여드렸었던 모델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아놓고서 보니까 또 새로운 그런 즐거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주차 라인은 요 백야드 빌더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촬영 때문에 잠깐 이렇게 지금 빛 방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스포스터 S 같은 경우는 뭐 핵심은 이 레볼루션 맥스 T 1250 엔진이고, 펜아메리카 엔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얘가 출력이라든지 토크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최고 출력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설정에서 다시 돼서, 얘는 어쨌거나 펜아메리카는 그런 멀티퍼포스 모터사이클이라서 장거리를 편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오프로드에서도 조절하기 쉽게끔 세팅을 한 엔진이었다고 한다면, 이 레볼루션 맥스 T 1250 엔진 같은 경우는 토크를 좀 더 낮은 RPM에서 뿜어져 나오게 해가지고 이 스포스터 S의 뭐 이름도 그렇고 성격에도 걸맞게 조정을 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뭐 이 타이어와 포워드 스텝인데, 미들 스텝으로 타면 더 좀 다이내믹한 맛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저도 앉아보고 싶긴 합니다, 여전히. 근데 오늘 포워드 스텝을 오랜만에 다시 탔는데도 몸은 기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를 보자면 이거 참 재밌는 타이어죠. 자, 옆에 있는 다른 기종들 타이어를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이렇게나 아예 그냥 둥글둥글 하죠. 앞에서 보면 더 그런데 그냥 뚱뚱하고. 이건 이제 로우라이더 S 같은 경우도 할리데이비슨 안에서는 그런 스포츠성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기종인데, 로우라이더는 앞바퀴 직경도 크고 바퀴도 좀 가늘죠. 저 스포스터 S에 비교를 하자면. 얘는 뭐 로드글라이드니까. 암튼 그래서 스포스터 S를 다시 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 낮은 시트고 때문에 이 위에서 바라볼 때도 뭐 아름답고요. 계기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소프트힐 슬림 같은 경우는 이전에 R18과 함께 작년에, 그때도 이제 모토이슈와 그리고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님이랑 함께 R18B, R18 클래식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4대 중에 가장 좀 편히 탈 수 있는 건 이제 소프트힐 슬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드글라이드도 편하지만 어떤 중량, 부피, 덩치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얘가 체격이 작은, 그리고 또 근력이 약한 라이더라 그러면 버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 거대한 페어링 때문에 이 셀프 스티어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주차했다가 뺄 때 아니면 저속으로 갈 때, 특히 저속으로 갈 때는 막 휘청휘청 하는 게 있어서 적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소프트힐 슬림이 가장 좀 덩치도 그렇고 저 조향하는 것도 굉장히 뉴트럴한 그런 게 있었고, 뭐 시야적인 부분, 시트 포지션적인 거 하나도 빠짐없이 편했습니다. 로우라이더 S 같은 경우는 제가 할리데이비슨 기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종인데, 어쨌거나 그런 다이내믹한 주행 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통틀어서 되게 그 그림이, 그때 탔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델이에요. 저 114 엔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리고 로드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출발하면은 400km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투어의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샤크노우즈라고 하는 페어링, 앞에 헤드램프도 그렇고, 저건 뭐 펜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일부 요 옆에 모습이 좀 적용이 됐죠. 스피커라든지 엔진 회전계랑 속도계는 여기 있지만, 여기에서도 또 어떤 전화기 정보라든지 전화번호부 뭐 그런 것도 띄워주기도 합니다. 연료 탱크도 크고, 그리고 텐덤자를 위한 옵션도 갖추고 있어서 스피커라든지, 여기 뭐 통풍 열선, 여기 이제 겔 방식으로 해서 통풍 시트까지 들어갔죠. 통풍이라기보다는 냉방 시트 정도. 근데 그렇게 효과는 없다는 거. 그리고 투어 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이런 사이드 패니어랑 탑박스도 갖추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으로 좀 같지만 다양한 모델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새롭네요. 아무튼 이제 시승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채널의 시승기는 또 이미 다 올려드렸습니다. 네, 2022년 첫 라이딩의 모터사이클은 할리데이비슨의 스포스터 S입니다. 3개월 만에 다시 타는데 이 모터사이클은 정말 재밌습니다. 지난번에는 양평에서 서울 교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 도심에서 타보니까 얘는 이런 도심에서 탈 적에 더 그런 짜릿함이 온전히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보자가 타기에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클러치가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기어 변속을 자주 하더라도 그렇게 악위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고, 그리고 이 레볼루션 맥스 T 엔진, 이건 뭐 레볼루션 맥스 엔진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오토바이가 나를 막 팽개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거의 들질 않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게다가 또 타이어를 봐서는 그렇게 꼬부랑길을 잘 돌아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제법 또 잘 누워 돌아나가고, 그리고 또 자세가 일단 멋진 게 포워드 스텝에다가 시트 포지션은 낮고 또 팔은 앞으로 꽤 쭉 뻗는데,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좀 돌격형, 좀 쏟아지는 듯한 자세에서 오는 그런 아찔한 그런 짜릿함이 크게 느껴지는 모터사이클입니다. 제동력에서도 전혀 나무랄 데 없었고, 그리고 또 라이딩 모드도 갖추고 있어서, 게다가 이 엔진이 할리데이비슨 엔진 중에 이렇게 고회전으로 돌려도 시원하게 호쾌하게 돌아나가는 엔진은 저는 언뜻 기억나지 않는데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고회전으로 돌리게 되고, 게다가 또 얘는 체인 방식이 아니라 벨트 타입이기 때문에 토크가 센데도 슬리퍼 클러치를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다운시프트 할 적에도 편하게 그런 어려움 없이 변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로우라이더 S인데, 타자마자 느껴지는 건 역시 클러치, 무거운 클러치예요. 이건 뭐 여느 할리데이비슨 기종이라면은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인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포스터 S는 상당히 가벼운 클러치 레버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년 전에 로우라이더 S 시승을 하면서도 처음 느꼈었던 건, 아니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중에 이렇게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 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날것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날선 느낌? 그게 로우라이더 S의 가장 큰 재미이자 매력이 아닐까 저는 오늘 또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이 미러키의 114 엔진은 방금 탔었던 레볼루션 맥스 엔진과는 다르게 고동감이 그래도 남아있고, 얘가 아무리 카운터 밸런서를 넣고 해가지고서는 그런 고동감을 상쇄시키고 장거리 주행에 더 맞춰서 라이더의 피로도를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터사이클을 타는 어떤 나와 이렇게 같이 뭔가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래도 이 뒤에 보면은 이 턱이 져 있잖아요, 시트 형상이. 그것 때문에 몸을 고정해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고, 스포스터 S와 공통되게 얘도 단거리 주행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미를 전해주는 건 맞는데, 얘는 그거에 덧붙여서 더 스포티하게 몰아붙일수록 더 몰아붙여도 돼 라는 것을 라이더에게 전해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로우라이더 S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와인딩 길을 찾으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할리데이비슨 기종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22년 첫 웨이크업 투어를 하면서 할리데이비슨의 스포스터 S와 로우라이더 S 두 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더 많은 모터사이클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새로운 채널인 이재림의 크젠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